네, 오늘의 건강 닥터 나와 계십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허리 건강 지킴이 공성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허리가 아픈 경험 다들 한 번씩 겪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뭐 서서 한 두세 시간 방송하게 되면 허리가 막 아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한 근육통인지 아니면 정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질환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이제 뭐 근육통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 흔히들 좀 담 걸린 것 같다, 또는 뻐근하다 이런 표현 많이 쓰시잖아요. 네. 되게 근육통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좀 쉽니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스트레칭 좀 하고요. 쉬면 좋아지죠. 쉬면 좋아지고 예. 좀 스트레칭 하시면 좋아지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우리 근육통이 아닌 이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는 협착증과 디스크 이런 부분들의 질환이 있을 때 느껴지는 통증이 조금 감별이 좀 필요합니다. 네. 우선 근육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픈 부위를 이렇게 눌러보면 압통이라고 말하는 소위 눌렀을 때 아픈 통증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디스크나 협착이 생겨서 신경이 이제 자극을 받아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는 만져서 아프지 않습니다. 속이 아픈 거죠, 소위. 밖은 괜찮은데 속이 아프다고 표현을 하세요. 그렇죠. 좀 구체적으로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급성 디스크가 이제 파열이 되는 경우, 디스크가 빵 하고 터지는 순간에 되게 극심한 허리 통증을 한번 겪게 되시거든요. 이 이유는 이제 디스크가 파열될 때 그 주변부, 디스크 주변에 있던 이 막이 손상이 되면서 염증 물질이 나와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통증이 심해지시는 거고요. 시간이 좀 지나면 이 염증 반응은 좀 가라앉거든요. 이러면 이제 허리 통증은 좀 줄어드는데 엉치라든지 이 다리 쪽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좀 불편함을 느끼게 되세요. 디스크가 또는 뭐 협착이 진행이 돼서 신경을 점점 누르게 되면 이 척수라고 말하는 커다란 기둥 같은 이 신경, 그리고 신경가지라고 말하는 신경근 이런 부분들이 이제 눌려서 각종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엉치 같은 경우는 척수라고 말하는 이 가운데 부분이 주로 눌릴 때 증상이 좀 잘 나타나요. 거기에 비해서 바깥쪽에 있는 신경가지가 눌리게 되면 각 마디에 해당되는 신경 분절에 대한 감각을 담당하는 이 다리 부분의 네. 감각이 이상하다 또는 아프다, 저리다 이런 식으로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면 이제는 통증보다는 이제 저림감, 이런 이상한 감각이 더 느껴진다고 말씀하세요. 통증은 결국 염증 반응이 좀 가라앉게 되면 좀 사그러드는 경향을 보이는데, 신경 압박이 지속적으로 계속 되는 경우에는 이제 신경의 약간의 변화가 좀 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상 감각을 느낍니다. 대표적인 것이 저림감이죠. 굉장히 흔한 자, 보시면 이제 허리와 허벅지는 이제 괜찮은데 이제 종아리나 발바닥이 아프다고 하세요. 방사통이라고 소위 말하는 허리에서 다리 쪽으로 쭉 뻗쳐나가는 듯한 이런 느낌이 허리에서 가까운 쪽부터 시작해서 점점 먼 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진행이 되면서 통증이 더 병변이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는 종아리나 발바닥 같은 특정 부위를 아프거나 불편하다고 말씀하시게 돼요. 결국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면서 신경 압박을 계속 하게 되면 네. 결국 환자가 이제 바로 걷기 힘드시고 좀 절룩거리면서 걷게도 되고요. 협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척수와 신경근을 계속 눌러서 혈류순환에 장애가 오게 되면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상, 바로 걷다 쉬다를 반복하게 되는 간헐성 신경인성 파행이라고 하는 이런 특정한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럴 때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여러 가지 증상들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 걷기가 힘들어지면 전문의 진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치료 방법들도 좀 알아볼게요. 요즘에 뭐 치료 방법들이 워낙에 다양해졌더라고요. 네. 우선 뭐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은 아무래도 보존적인 치료죠. 보존적 치료라고 말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보는 것은 쉬는 것, 네. 그리고 일종의 뭐 소염제 같은 약을, 근육 이완제 같은 약을 좀 드셔보시고, 그리고 물리치료 이 정도 치료를 받고도 꽤 많은 수의 환자들이 좋아지세요. 좀 더 불편함이 있으시면 저희가 뭐 주사 치료 같은 이런 치료를 해보게 되고요. 주사 치료만 하면도 또 많이 좋아집니다. 근데 이 정도 치료에서 이제 호전이 안 되는 분들, 이분들께는 저희가 이제 아주 간단한 시술 중에 하나인 신경성형술이라든지 풍선확장술과 같은 이런 시술을 해봅니다. 이 치료 방법은 디스크나 협착이 있는 부분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니지만 그 신경과 늘러붙어서 유착이 일어나서 신경을 자극하고 있는 부분들을 물리적으로 떨어뜨려 주고요. 약물을 투여해서
신경 주변에 있는 염증 반응을 가라앉혀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하고 나서도 증상이 더 좋아지지 않아요. 계속 아프고 또는 잠깐 좋아졌다가 다시 불편하다, 점점 진행이 된다 이랬을 때 우리가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다리 힘이 빠지면서 마비가 온다라든지 또 대소변에 장애가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실제 이제 수술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두려워하시고 하고 싶지 않으신 이제 나사못을 이용한 유압술, 맞아요. 이 수술을 무조건 하는 것이냐? 네. 그렇진 않아요. 유압술은 굉장히 이제 한정적인 경우에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대개는 척추가 불안정해질 때, 불안정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치료 방법인데요. 유압술을 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척추가 떨어져 있는 경우, 분리증이라고 말하죠. 분리증이 있거나 아니면은 전방 전이증이라고 말하는 소위 이제 불안정성이 생겨서 마디가 흔들거리는 경우,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제 사고를 당하셔서 골절이 생겼는데 척추뼈가 이제 불안정해지는 경우, 인대 손상이 있어도 불안정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유압술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경을 누르고 있는 원인이 디스크에 있거나 아니면 뒤쪽에 있는 황색인대가 두꺼워지거나 후관절이 두꺼워져서 커져서 신경을 누르는 공간이 좁아져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꼭 이 유압술을 해야 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유압술을 하지 않고도요, 원인이 되는 곳에 있는 물질을 좀 제거해주거나 아니면 공간을 좀 넓혀주면 좋아지거든요. 이때 아주 유용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바로 이 척추 내시경을 이용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계별로 굉장히 다양한 치료법이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사이에 좀 최근 들어서 척추 내시경 치료가 굉장히 좀 대중화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시행이 되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고요. 초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보존적인 치료나 주사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좀 많이 나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사 치료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네, 어떤 걸 그렇습니다. 맞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저희가 외래에서 많이 시행하는 이제 주사 치료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신경 차단술, 네. 소위 이제 신경 근처 주사를 맞는 거죠. 사실 이 주사 치료에도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한 군데만 맞는 경우, 꼬리뼈로 들어가서 맞는 경우, 또 신경 가지 근처에 맞는 경우, 후관절에 맞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통칭해서 우리가 신경 차단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근육 같은 곳에 이제 압통점이 있는 경우에 근막 통점 주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주사도 있고요. 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프로도 주사, 네. 우리가 이제 인대 강화 주사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다양한 종류의 이런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주사 치료를 시행할 때 저희가 대표적으로 예전부터 많이 사용했던 약물이 바로 소염제 성분이 이 스테로이드예요. 스테로이드가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작용을 일으키는 강한 이제 약물인데 통증을 줄이기 때문에 면역 반응을 이제 떨어뜨리면 결국 통증은 줄어들거든요. 좋은 약은 맞는데 반복적으로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또 너무 오랫동안 사용을 하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이제 부작용들을 경험하시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약물들을 이제 저희가 대체할 수 있는 약물, 그런 약물도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약물이 바로 이 일명 DNA 주사, 네, 성분명으로는 PDRN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사 약물은 이제 연어의 정액에서 추출한 DNA 성분입니다. 이 약물에 뭐가 있냐면 이제 각종 성장인자가 들어있고, 또 여기 있는 여러 세포의 이제 분비를 통해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항염증 반응, 그리고 조직을 재생하는 효과, 그리고 손상 부위에 있는 이 혈관을 새로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가라앉힌다는 이 목적에서 스테로이드를 대체할 수 있는, 통증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이 혈관을 생성시키고 또 이 조직을 재생하는 역할에서 저희가 그 프로도 주사를 사용할 때, 보통 프로도 주사를 할 때는 고농도의 이제 포도당을 이용해서 그 인대 주변에 상처를 내서요. 그 상처가 일어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염증 반응을 거친 다음 증식기에 도달하면 이제 이 인대가 강화가 되는 건데, 이 주사를 맞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동안 좀 아파요. 염증 반응이 있기 때문에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 동안에는 또 인대를 강화하려면, 증식이 되려면 저희가 소위 소염제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염제를 먹으면 염증 반응이 가라앉으니까 통증은 줄일 수 있는데 대신 증식이 안 되니까 강화가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안 쓰는 것들인데, 이 DNA 주사를 만약에 이용하게 되면 이 약물은 특성상 이 염증 반응 시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증식기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통증이 적고요.
그리고 증식이 되는 기간이 짧아요. 보통 프롤로 주사를 이제 시행을 하게 되면 대개 한 달 단위 정도, 4주 정도 간격을 두고 주사 치료를 뭐 3번, 뭐 4번, 5번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면 대략 계산을 해보면 3번 치료하게 되면 3개월 정도 걸린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DNA 주사를 이용하게 되면 증식되는 기간이 빨리 오기 때문에 대략 한 2주 정도 텀을 두고서 주사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 시기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겠죠. 그만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또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이제 이 DNA 주사 이외에도 저희가 이제 그 환자 본인의 자가 혈액, 혈소판 내에 있는 말초혈액 성분 속의 이 줄기세포 성분을 좀 넣을 수 있어요. 네. 이걸 이제 투여를 하게 되면 우리 몸 속에 있는 이 자가 면역 반응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증식 과정을 빨리 일으켜서 또 이 재생을 할 수 있는 이런 약물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주사 치료가 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었고요. 나에게 꼭 맞는 주사를 선택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 다시 한번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주사나 뭐 비수술 보존적인 치료를 했을 때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을 때 저희가 이제 요즘에는 바로 수술로 넘어가지 않잖아요. 네. 그 중간 단계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내시경 치료죠. 네, 그렇습니다. 내시경, 이제 척추 내시경을 이용한 치료 방법들, 디스크가 있을 때 시행할 수 있는 방법과 협착증이 있을 때 시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디스크의 경우에 여기 지금 왼쪽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터져서 흘러나온 디스크가 신경 사이에 껴있거나 신경을 누르면 네. 굉장히 아프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과거에는 절개를 하고 그 주변부에 있는 구조물을 좀 제거를 하고 나서 디스크를 찾아서 제거를 했는데요.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연필 정도 되는 굵기의 이제 관을 내시경 통을 직접 옆으로 집어넣어서 주변에 있는 구조물들을 제거하지 않고요. 다이렉트로 디스크에 있는 위치로 바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를 터져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주변부랑 이렇게 잘 박리를 해서 제거를 해주면 굉장히 작게 간단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와 더불어서 이제 협착증이 있는 경우는 좀 다른 방법인데요. 협착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이제 허리 뒤쪽에 있는 그 후관절이라고 하는 부분에 뼈가 좀 두꺼워지거나 딱딱해지는 경우, 그리고 황색인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두꺼워지고 딱딱해져서 신경을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누르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뒤쪽으로 이제 내시경 통을 집어넣어서 역시 이 신경을 덮고 있는 뒤에서 누르고 있는 이 황색인대를 제거해주면 결국 공간을 넓혀줌으로써 신경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 확보를 해줌으로써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자, 척추 내시경 치료도 하나가 아니고 또 여러 가지라는 걸 알 수가 있었네요. 그런데 이런 내시경 치료할 때 전신 마취를 하는지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고 회복 기간은 얼마나 또 짧은지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그럼 빨리 내가 뭐 일상에 복귀할 수 있느냐, 아니면 뭐 직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느냐, 힘든 일을 할 수 있느냐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우선 내시경 치료 자체가 그 피부 절개만 하고 대개는 그 주변부에 있는 구조물들을 최대한 이제 제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복이 좀 빠르고요. 일단 치료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네. 절개 부위가 사실 굉장히 작아요. 대개는 그 디스크를 제거하던 아까 내시경 치료 같은 경우는 한 6mm 정도, 그리고 협착증을 치료하던 그 내시경 치료 같은 경우는 한 1cm 채 안 되게 이렇게 절개를 찔끔하고 나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복이 빠릅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연세가 많으시거나 이렇게 질환이 많으셔서 여쭤보신 것처럼 마취과에서 이제 마취를 하기엔 좀 위험합니다라고 하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연세 있는 분들 특히 맞아요. 그러시죠. 근데 디스크를 치료하는 그 내시경 치료 같은 경우는 부분 마취만 하고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뭐 필요하면 수면 마취 약을 좀 써서 편안하게 해드리기도 합니다. 협착증의 경우에는 저희가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하반신 마취라고 말하죠. 척추 마취를 하면 충분하게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신 마취에 대한 부담 없이 또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 기간도요. 디스크의 경우는 하루 다음 날 퇴원합니다. 보통 대개 다음 날 퇴원하시고요. 협착증의 경우도 마찬가지 하루 또는 이틀 정도에 퇴원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에 빨리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오래 계시는 거 좋아하지 않으시잖아요. 맞아요. 네, 예. 최대한 짧은 시간에 치료 받으시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척추 내시경 치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성주 원장과 함께 한국인의 고질병, 허리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허리, 엉덩이 통증, 또 다리 저림 때문에 힘든 분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사연만 접수해 주셔도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를 해주고 계시다고 하네요. 접수 상황 잠시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대 여성분께서 전화를 주셨고요. 습관적으로 양반 다리를 하는데 요즘 들어서 허리가 무척이나 아픕니다 하셨어요. 이 한국인이라면 또 좌식 생활 많이 하고 양반 다리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허리하고도 연결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앉아 있으면 양반 다리를 하는 습관이 있어서 네.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이 한국인의 특성상 양반 다리 피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양반 다리를 하고 이제 앉게 되시면 척추의 뒤쪽에 있는 이 후관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렇게 뼈가 만나는 구조인데 이 부분이 이제 좀 벌어지듯이 비틀리듯이 자극이 됩니다. 이 부분을 계속 자극을 주게 되면 이게 마치 접착제를 딱 붙여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쓰면 좀 흔들흔들해지거든요. 네. 이 부분의 노화를 좀 촉진시킬 수 있어서 허리 통증 또는 골반 통증, 엉치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앉는 습관은 허리가 안 좋은 분은 최대한 피하라고 말씀드려요. 네. 앉게 되면 어쩔 수 없으면 최대한 짧은 시간 앉으시고 일어나는, 집에서 생활하신다고 하면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시는 게 좀 더 좋은 자세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허리가 좀 불편하시다면 바닥에 앉는 좌식 생활은 좀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계속적으로 좀 허리가 불편하시다면 당연히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접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73세 아버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협착증이 심해서 다리도 절고 걷지도 못하는데 수술을 반드시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조금 상태가 안 좋으시죠, 많이? 네, 그렇죠. 예. 이제 아까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 중에 한 가지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통증, 맞아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지금 이제 다리를 전다고 하는 게 결국 저울거리면서 걷는다는 표현이잖아요. 똑바로 못 걷는다는 뜻이고, 결국 이제 협착이 심해지면 중간에 걷다 쉬다를 반복하는 증상이 나타날 텐데 실제 이 간헐성 신경이성 파행이라고 말하는 이 증상이 만약 한 10분, 15분을 채 넘지 못하고 증상이 나타나신다라고 하면 이제는 수술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 온 겁니다. 그래서 네. 기존에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보셨는데도 이 정도의 이제 증상이 계속 되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서 실제 신경을 가장 많이 압박하고 있는 부위, 뭐 여러 곳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모든 곳을 다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그 신경을 압박하는 주된 원인이 되는 곳을 정해서 그 부분만 이제 신경을 풀어줘도 증상이 많이 좋아지실 수 있으니까요. 너무 억지로 많이 참으시지 마시고 증상이 어느 정도 계속 진행돼서 호전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 다음 단계 치료를 전문의와 충분하게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담 잘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물어봐 주고 계신데요. 026677-0012번 건강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어놓도록 하고요.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정확한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저희 혹시라도 실시간 방송을 놓쳐서 아쉬운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은 한경을 검색하시고 유튜브도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예후가 좋았던 허리 통증의 치료 사례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시경 치료 어떤 치료 효과적일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사례는 61세 여성분입니다.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 61세 여성분이 이제 10개월 전부터 이제 이렇게 허리 양쪽 엉치 쪽으로 통증이 있으면서요. 양쪽 다리가 저린 감이 계속 지속됐습니다. 결국 최근에는 이제 10분 이상 걷기가 힘드시고요.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면 양쪽 다리가 저려서 다시 이제 주저앉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네. 허리를 앞으로 자꾸 이제 숙이면서 걷게 됩니다. 그래서 MRI 찍어봤더니 이분은 요추 4번 뼈와 5번 뼈 사이에 이렇게 두 마디의 줄이 안 맞는 이제 척추 전방전이증이 있으면서 이 가로 사진에서 보시면 이 뒤쪽으로 인대가 황색 인대가 많이 두꺼워져 있고 후관절이 커져서 신경을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경이 꽉 조여 있어서 이제 좁아져 보이는 건데요. 협착 증상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흔들림이 있긴 하시지만 단계가 1단계고 아주 불안정함이 심하지 않으셔서 척추 내시경 신경감압술 PSLD를 시행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고요. 네. 왼쪽에서 보시는 사진은 이제 첫 번째 왼쪽을 먼저 감압을 하면서 신경을 좀 넓혀준 모습인데요. 이렇게 커다란 기둥처럼 보이는 게 척수,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좀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이 길쭉하게 보이는 이 부분이 신경근, 신경가지입니다. 그래서 원래 가지 위쪽을 이렇게 덮고 있던 인대가 다 제거가 되고 뒤쪽으로 이 바깥쪽으로 있던 뼈, 후관절 부위가 이제 좀 자라나서 좁아져 있던 부분인데요. 이 공간을 넓혀준 모습이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치료를 하고 나면 구멍은 한 구멍이지만 반대쪽은 그 구멍 속에서 이렇게 기울여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쪽, 오른쪽, 왼쪽, 양쪽 다 지금 신경 공간이 넓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하나 더 볼게요. 네, 그래서 MRI 찍어놓은 사진을 보시면요, 치료 전에는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는 이 관이 물길이 마치 막혀 있는 것처럼 중간에 끊어진 것처럼 보이시죠? 네. 그리고 가운데 사진 보시면 신경이 실제 어딘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안 신경 압박이 보이네요. 심한데요. 이제 치료를 하고 나서 찍은 MRI를 보시면 이 물길이 통로가 이제 뚫린 것처럼 이제 물길이 좁아진 부분이 넓어져 있죠. 그리고 가로 사진 보시면 이제는 까만 게 아니라 신경이 하얗게 보입니다. 뇌 척수액이 들어있던 이 신경 척수 통로가 이제 열리면서 그 안에 뇌 척수액이 통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얗게 이 사이즈가 큰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받고 예후가 좋아진 61세 여성분의 사례를 만나보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50대 환자분의 사례입니다. 56세 여성분이시고요. 역시 같은 시술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56세 여성분은요, 3개월 전부터 이제 오른쪽 종아리 이 바깥쪽으로 다리가 저렸어요. 근데 이게 이제 허리 때문에 오는지를 사실 잘 모르고 여기저기 병원에 다니셨다고 해요. 네. 서 있으면 오른쪽 다리가 이제 터질 듯이 아프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일반적인 병원에서 약물 약 드셔보시고 또 통증 클리닉 정형외과 가셔서 다리 쪽에도 주사도 맞아보고 하셨다고 하는데 효과가 이제 없었던 거죠. MRI를 찍어봤더니 이렇게 4번, 5번 요추에 신경을 누르고 있는 뒤쪽에 여기 뭐 하얀 거 보이시죠? 네, 이 하얀 덩어리, 이 무릎같이 생겨 있는 이 덩어리가 신경을 누렀던 겁니다. 이분은 이제 4, 5번 마디에 전방전이증이 있긴 한데 아주 경미하게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 뒤쪽으로 둘러싸고 있는 척추 관절 구조물인 이 후관절 부위에 이 연골이 들어있던 자리가 자꾸 자극을 받으면서 그 연골이 소위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 무럭처럼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 가로 사진에서 보시면 이 신경이 있고요. 그리고 이 후관절 앞쪽으로 황색인대가 있는데 그 틈새로 이렇게 무럭이 삐져나와서 마치 황색인대가 두꺼워진 것처럼 이렇게 신경을 누르는 이런 상태가 되셨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분께 역시 척추 내시경 신경감압술을 시행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보시면 이제 치료 중에 이렇게 황색인대를 뜯어내는 과정에서 여기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이 부분 약간 노랗게 보이는 무슨 젤리처럼 보이는 덩어리 보이실 거예요. 이게 지금 후관절 낭종인데요. 얘가 이제 신경을 이렇게 덮어서 누르면서 유착이 같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얘를 조심스럽게 신경하고 잘 박리를 해서 제거를 해주고 신경 가지가 지나가는 틈새 쪽을 협착 있는 부분을 좀 넓혀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신경의 모습이 잘 보이고 잘 보이네요. 예, 신경 가지가 지나가는 틈새도 옆쪽 공간이 충분하게 넓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MRI 사진으로 한 번 더 네. 결과를 비교해 볼게요. 네, 그래서 치료 전에 이렇게 하얗게 네. 보였던 이 덩어리, 네, 후관절 낭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역시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는데 치료 이후에는 보시면 이제 오, 길이 뭐가 뚫린 것처럼 없어졌네요. 보이시죠? 예, 없어졌죠. 이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면 이제는 신경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압박이 풀리고 나면 이 척수의 단면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밝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신경이 눌렸던 것들이 충분하게 이제 감압이 됐다는 것을 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저희 방송 보시면요. MRI 보는 실력도 좀 느실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걸 좀 맞습니다. 알고 네. 가시면 병원에서 검사 받으셔도 내 사진을 보면서 여기가 좀 문제가 있네라고 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역시 아는 게 힘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사례는 70세 여성분이신데요. 이분은 굉장히 좀 많이 힘드셨네요. 서 있거나 맞습니다. 걷기가 힘드셨다고. 맞아요. 3분 이상. 네. 예. 이 70세 여성분의 경우에 이제 허리 양쪽 엉치 통증 그리고 양쪽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 저림 뭐 소위 이제 다리가 다 아프신 거예요. 아프신데 5개월 전부터 이제 증상이 심해지셔서 이제는 3분 이상 걷는 게 아니라 서 있는 것도 이제 힘든 상태가 되셨어요. 그래서 타병원에서 물리치료 뭐 진통제 이런 거 드셔보셨는데 네. 효과가 없고요. 그리고 지병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셔서 이제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를 이제 강한 소염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복용하셨던 분인데 통증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내원하셔서 그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보셨는데 이제 유압술 얘기 들으셨어요. 근데 유압술을 했을 때 예후면에서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면 유압이 또 안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니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셔서 그렇죠. 이제 유압술을 안 하고 이거 좀 해결할 수 없을까 고민하시다가 이제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MRI를 보시면 네. 요추 4, 5번 마디에 이렇게 1단계의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고 신경이 지나가는 이 통로가 좁아져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요. 윗마디도 협착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 4, 5번 마디가 주된 병변이셨는데 이 가로 사진 보시면 인대가 많이 두꺼워져 있죠. 황색 인대가 굉장히 두껍고 후관절이 커져서 신경이 역시 어디인지 잘 구분이 안 되실 거예요. 일단 이분께 제가 이제 내시경을 이용해서 신경 공간을 넓혀서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해서 증상이 좋아지시면 당연히 수술을 이제 우리가 하지 않고 지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물론 진행이 돼서 흔들림이 심해지면 어쩔 수 없이 유압술은 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라고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행을 했는데요. 왼쪽 사진 보시면 이렇게 이 신경을 덮고 있던 황색 인대, 이 인대를 지금 이렇게 뜯어내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널찍하게 이 뒤쪽에 있는 뼈와 붙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경계부를 잘 조심해서 뜯어내고 신경 주변에 신경근이라고 말하는 이 신경 가지가 지나가는 쪽, 이 바깥쪽 공간을 이렇게 좀 넓혀주면 지금 보시면 이제 신경이 좀 살아난 것처럼 마치 척수 신경근 이 길목이 막혀있던 길이 마치 뻥 뚫린 것처럼 이렇게 공간이 넓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환자가 힘들어하셨던 걷다시다 이 반복하던 증상이 좋아지시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척추 내시경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아진 70세 여성분의 사례 만나보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공성조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 허리 통증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우리가 시도해볼 수 있는 다양한 치료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나도 좀 이런 증상이 있는데 나에게는 어떤 방법이 적합할지 궁금하시다면 병원에 가시기 전에 미리 한번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저희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조금씩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1세 남성분의 사례가 준비가 돼 있네요. 이 61세 남성분은요, 10년 이상 이렇게 허리 통증과 이 왼쪽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 쪽으로 저림이 심한 분이셨어요. 네. 5분 이상 걷기가 힘들고 이제 절룩거리면서 걷는 것도 이제 발생을 했고요. 다른 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꾸준하게 여러 번 받아보셨어요. 근데 한 이틀 정도, 이 정도 지나면 다시 또 반복적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양상이셨고요. MRI를 찍어봤더니 요추 4번 마디와 5번 마디 사이에 이렇게 협착이 있었습니다. 이 가로 사진 보시면 역시
신경이 어딘지 구분이 안 되실 거예요. 이제 많이 압박이 되니까 까맣게 보이면서 신경도 경계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도 이제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이분께도 역시 척추 내시경 신경감압술을 시행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신경을 압박하고 있던 황색인대를 이렇게 잘 제거를 해주고, 워낙 오래되신 분이기 때문에 황색인대가 붙어있는 이 경계부를 보시면 노랗게 뭐가 찌꺼기가 찬 것처럼 보이실 텐데요. 그만큼 이제 주사 치료를 많이 하게 되면 주사 치료를 하면서 생기는 이 유착 물질들이 나와서 이렇게 좀 많이 늘러붙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제거를 해주고 이 신경 가지 주변에 있는 공간을 조금 더 이렇게 넓혀주고 나면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척수와 신경근이 지나가는 통로가 확 뚫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좋아지실 수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좋아진 그런 61세 남성분의 사례 만나보셨고요. 자, 다음은 80대 어르신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80대 어르신들도 많이 이런 시술 받으신다면서요. 네, 이 어르신은 저와 좀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요. 예,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 나이로 90 되셨어요. 사실 이분은 이제 10년 전에 대학병원에서 요추 4번, 5번 그리고 5번 천출번 마디 사이에 2마디 이제 유압술을 받으셨는데요. 6, 7년 전에 이제 한번 넘어지시고 나서부터 허리 통증이 이제 시작하고 나서는 계속 통증이 심하셔서 이제 5분 이상 걷기가 힘든 이런 상황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다리 증상은 특별히 없고요. 자꾸 걷다가 쉬고 싶은 이 증상이 있으신 분이셨는데 연세에 비해서 너무 정정하시고 외모도 굉장히 동안이세요. 그래서 외출을 하고 싶은데 자꾸 중간에 쉬었다 걷다 하니까 부끄러워서 외출을 못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대학에서는 연세가 이제 많으시니까 수술은 더 이상 하지 마시고 그냥 지내세요 하지만 환자 본인은 힘드신 거예요. 내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신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치료가 안 되니 계속 집에만 계셔야 되는 게 굉장히 힘드신 상황이셨는데요. MRI를 보니까 이렇게 요추 4번, 5번, 꼬리뼈 1번 마디 사이에는 유압이 되어 있고요. 네. 그 윗마디, 이 3, 4번 마디에 이렇게 인전마디에 퇴행성 변화가 와서 협착이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오른쪽 사진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는 디스크가 뭐 조금 튀어나오긴 했지만 이 뒤쪽 양 옆쪽으로 보시면 이 황색인대와 후관절이 두꺼워지고 커졌는데 옆에서 이렇게 좌우에서 압박하듯이 이렇게 좁아져 있는 이런 모습이세요. 그래서 이분께 이제 내시경을 이용해서 감압술을 시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치료를 무사히 잘 마쳤고요. 이제 치료 전에 보였던 이 협착이 있던 이런 좁아져 있는 공간, 물길이 좁아 보이죠. 그리고 가로 사진에서 보셔도 양쪽으로 이렇게 신경 가지가 신경 공간이 이렇게 좁아져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요. 치료 이후에 찍은 MRI를 보시면 이 단면이 세로 단면이 넓어져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 가로 사진에서도 보시면 신경의 사이즈가 마치 커진 것처럼 모양이 달라졌어요. 달라졌죠. 양쪽 옆에 좁아져 있던 부분들, 이 부분이 후관절 그리고 황색인대 부분인데 여기를 이제 제거를 좀 해주고 나서 공간이 넓어져서 이렇게 무사히 회복하신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89세 여성분의 사례까지 만나보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공성주 원장과 함께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통증 중 하나인 허리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허리, 엉덩이 통증, 다리 저림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발자 열려 있고요. 지금 전화 상담이 또 하나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자, 문자 상담 70대 어머님께서 전화 주셔서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네. 조금만 걸어도 발바닥이 화끈거리고 다리가 저립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계속 아픈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우선 이 지금 불편해하시는 증상이 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은 허리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특히 이제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는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 이제 서 있거나 걸을 때 이때부터 이제 척수와 신경근이 쫙 눌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압박이 되는 신경에 대해서 증상이 나타나셔서 이제 다리가 저리다든지 뭐 이상한 감각이 느껴지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네. 만일 누워 계셔도 다리가 이렇게 저리다, 뭐 이런 증상이시면 이건 이제 협착증 외에도 다른 혈관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우선은 허리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맞는지는 이제 병원에 내원하셔서 그
엑스레이 그리고 MRI 검사를 통해서 실제 협착이 정말 있는 건지 그리고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심한 건지를 체크해 본 다음에 네. 만약 그 해당되는 마디가 아주 심한 게 아니다. 또 지금 약만 드신 상황이고 다른 치료를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시면 주사 치료와 같은 치료 방법을 통해서 먼저 치료에 대한 반응이 있는지도 테스트해 볼 수 있고요. 효과가 좋다라고 하면 주사 치료만으로도 어느 정도 증상이 많이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각을 조절하는 약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요. 네. 정확한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더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 바탕으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가 하나 또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전화 연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원래 63살이고, 예. 네, 60 되시고. 네, 지금 어디가 제가 불편하신지. 예. 네. 안녕하세요. 말씀하십시오, 어머님. 네. 네. 허리 4, 5번 디스크라고. 네. 그거 2017년도에 허리 박리 시술 한번 하고, 예. 네. 2019년도에 허리 박리 시술 한번 하고. 네. 밤에 잘라 하면은 양쪽 다리 전기 고문 해가 깨 타면서 온몸이 식은땀이 나. 통증이 안 가셔서 그 허리 박리 시술한 병원에서 소견서를 쓰고 큰 병원에 가서 네. 그거 검사를 한 MRI 찍으니까 3, 4번, 네. 3번이 어긋나가 4번을 짓누르고 있어가지고 네. 그거 수술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가 네네. 내가 수술했는데 지금 3개월 다 돼가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허리 힘이 없고. 네. 좀 걷고 일하기나 지금 아직까지 보조기는 차고 있는데 한번 잠깐 보조기 벗고 내가 걸어보고 활동을 네. 해보면 허리 힘이 없고 허리 아픈 것 같지도 안 하고 네. 허리 좀 기분 나쁠 정도로 좀 아픈 네네. 것 같기도 하고 예. 다리 저림이나 등기 고문 같은 건 없거든요. 좋아지셨어요. 예. 네. 그 먹는 약을 한 달분 받아와가지고 또 네. 약을 아침 저녁으로 먹으면 또 괜찮고 네. 허리 차고 일어나면 허리 힘이 너무 없어가지고 네. 뭘 부축해가지고 자꾸 일어나야 되고 또 일어나가 또 걸어 다니고 하면 또 괜찮아요. 네. 누웠다가 나 잠깐 침대에 누웠다가 일어나려 하면 허리 힘이 네. 없어가지고 네. 전화 한번 상담드렸어요. 네네. 잘 전화 주셨고요. 어머님 예, 그러면 지금 네. 보조기를 착용하신 지 2달 정도 되셨다고 했는데 예. 병원에서 보조기를 계속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아직까지 저거 11월 말쯤에 되면은 네. 그거 또 검사하러 가거든요. 네. 한 달 후에 오래 해가지고 네. 아직까지 보조기는 차고 있어요. 차고 보조기 빼라 계시고요. 소리 안 해가지고. 네. 그 수술을 지금 그러면 2마디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3, 4번에 예. 있는 1마디만 하셨을까요? 2마디 해가 핀 4개 박았습니다. 피는 4개 박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예. 실제로는 유압술은 1마디를 하신 거고 1마디는 예. 아마 감압술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 보조기를 이제 보통은 너무 오래 착용을 하시게 되면 네. 허리의 근육이 실제 줄어듭니다. 그리고 예. 또 그 보조기를 오래 하시게 되면 배 안에 있는 코어 근육이라고 얘기하죠. 그 근육이 예.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딱 똑바로 지지할 수 있게 하는 이 근육이거든요. 근데 네네. 그 근육들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힘을 잘 못 받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네. 그 두 달까지는 그런 네. 증상이었는데 2달 지나고 나서는 네. 이상하게 11월 달 들어서는 아침마다 네. 일어나려면 힘드세요. 뭐 옆에 지팡이 같은 거 짚고 네네. 일어나기나 예. 좀 스트레칭 좀 하고 일어나기 네. 허리 힘을 못 줄 것 네. 같아서 좀 아직까지는 아프- 이제 그 수술을 하시고 통증은 많이 줄어드셨지만 내 몸이 완전하게 회복하지는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개는 한 3개월 정도까지 유압술을 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 회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내 몸의 운동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츰차츰 올려서 이렇게 생활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보조기입니다. 보조기를 대개는 유압술을 하시고 나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 3개월까지도 하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하나 너무 오래 하게 되면 특히 한 달이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실제 허리에 있는 근육들이 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줄어들면 다시 만드는 데는 2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해요, 사실. 그래서 근육량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실제 보조기 착용하고서도 걷기라든지 이런 걸 좀 시키는 이유가 그 근육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아침에 이제
좀 뻐근하고 불편한 부분들, 처음에 많이 아프셨던 것들이 호전되는 과정 속에서는 내가 이 통증에 대한 것만 민감해지기 때문에 사실 나머지 부분들을 좀 덜 느끼게 되세요. 근데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좀 지나서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되면 그때부터는 뭐 다리 쪽에 조금 약간 이상한 감각이 느껴지는 것도 좀 느껴지고요. 또 뭔가 부자연스러운 것들을 좀 느끼게 되시는데 아마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네. 그 윗마디에 유압수를 하시고 나서 이제 신경이 눌려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워 있을 때 찌릿찌릿하고 이런 부분들은 신경이 이제 풀리고 나서는 좋아지신 것 같거든요. 지금은 제가 보기엔 뭐 신경 압박이 심해서라기보다는 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근육들이 충분하게 내 역할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시고요. 병원에 상의를 하셔가지고 보조기를 실제 계속 길게 하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보조기를 벗고 운동을 차츰차츰 강도를 올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회복하시고 또 더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자, 원장님 척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쭉 좀 알아봤습니다. 척추 내시경 치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조금 더 결과가 좋을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해라. 네, 어떤 분들이라면 좀 좋은 네. 나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보존적인 치료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아주 간단한 시술인 신경성형술과 같은 이런 치료는 호전이 안 되는 경우, 네. 이런 경우에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내시경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기저질환, 만성질환 있는 분들, 마취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들은 척추 내시경을 이용하면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고요. 자, 결론을 내리면 유압수를 해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발한 디스크 있는 분들, 이분들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스크가 재발하는 경우에 다시 수술해야 되면 했던 자리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 신경하고 눌러붙는 유착 때문에 또 신경이 다시 찢어지거나 이런 가능성들, 이런 것들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네. 우리가 만일 이제 내시경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기존에 수술했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도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로 진입하게 되면 마치 수술을 처음 하는 것처럼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특히 유용하게 할 수 있고요. 또 척추 뒤쪽 후관절이 이제 좋지 않아서 관절이 이제 불안정한 경우에 따라서는 병변 위치가 왼쪽에 뭐 디스크가 터졌는데 왼쪽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른쪽에서 진입하는 게 더 수월한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기존의 수술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술해야 될 절개 부위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일 내시경을 이용하게 되면 반대쪽에서 진입을 하더라도 조그맣게만 열고 네. 우리가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월하게 또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경우에 뭐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척추 내시경 치료를 받았을 때 조금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대상들 저희가 살펴봤고요. 자, 그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저희가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세 남성분이시고 굉장히 젊으신데요. 네. 허리가 이제 아프셨죠? 네, 오른쪽 엉치가 아프고 또 허벅지 종아리가 저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집 근처 병원에서 우선은 일단 주사 치료를 좀 여러 번 받으셨어요. 네. 좀 좋아지셨어요. 좋아지셔서 그냥 괜찮나 보다 했다가 주말이 지나면서 갑자기 통증이 심해져서 이제 걷기가 힘들다고 그러시면서 오른쪽 발가락의 감각이 좀 이상해져서 찾아오셨어요. MRI를 찍어봤더니 요추 5번과 천추 1번 마디 사이에 이렇게 디스크가 이제 터졌는데 이 디스크가 터져서 아래로 흘러내려가면서 이렇게 좀 그러네요. 약간 이상한 색깔 하얀 거 밝게 예, 보이는 회색이 색깔이 있어요. 좀 이게 이제 다른데요? 디스크 터진 거거든요. 최근에 어쨌든 터진 디스크인데 이 오른쪽 사진을 보면 기존하고 좀 다르게 이 커다란 게 이제 척수고요. 양쪽에 보면 동그란 게 신경가지인데 이 왼쪽이 이쪽입니다. 왼쪽 신경가지는 작은데 오른쪽은 굉장히 커 보일 거예요. 실제로는 신경가지 전체가 아니고요. 신경가지 주변을 이 디스크가 다 터진 디스크가 이렇게 꽉 채우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분께는 이제 우리가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이라고 하는 PLD라고 하는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기존의 척추 내시경 신경감압술과는 다르게 이 연필심 같은 내시경 통을 집어넣는데 뼈를 갈아내거나 이런 게 전혀 없고요. 인대도 제거하지 않습니다. 인대를 결을 내서 그냥 통을 안쪽으로 쭉 집어넣고 디스크가 있는 위치까지 이렇게 도달을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 구조물들을 하나도 안 건드리는 거죠. 네. 여기 지금 보시면 파열되어서 이제 터져 있는 디스크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 디스크를 조심조심 잘 박리를 해서 제거를 하고
디스크 바닥면을 이제 잘 열성형을 해주고 나면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처럼 이 위에 보이는 덩어리가 척수, 커다란 기둥이에요. 이 아래에 보이는 이게 신경근입니다. 신경가지인데요. 이 신경가지 주변에 이렇게 덩어리가 다 둘러싸고 있었던 거예요. 얘를 제거해주고 나니까 환자는 당연히 좋아지시죠. 네. 좋습니다. 척추 내시경 치료 사례들 만나보고 있고 이번엔 디스크 제거술의 사례를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44세 남성분이시고요. 네.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받았네요. 네.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월 전부터 허리 꼬리뼈 주변에 통증이 있으셨어요. 실제 제 외래에서 이분이 계속 진료를 보셨던 분인데요.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이 있고 주사 치료 이후에 한 절반 정도 이상 좋아지셔서 또 잘 지내셨는데 네. 갑자기 또 다시 나빠졌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꼬리뼈가 눌리듯이 아프다고 하셔서 걷기도 힘들고 누워 계셔도 이제 아프다고 하셔서 이제 검사를 한번 해보시겠다고 MRI 찍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요추호번과 천출변마디 사이에 디스크가 이렇게 파열돼서 신경을 꽉 누르고 있는 거죠. 많이 나왔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오른쪽 사진 보시면 가로 단면에서 요 까만 덩어리가 다 디스크입니다. 터져 있는 디스크인데요. 이분께는 이제 디스크 양이 좀 많아서 네. 제가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통해서 디스크를 제거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 중에 찍은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신경 가지가 있는 쪽을 잘 견인하는 기구를 통해서 당기고 이렇게 터진 디스크 좀 밝죠 색깔이. 이건 좀 최근에 터진 디스크라 이 디스크를 제거를 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이상한 하얀 덩어리 이것도 디스크입니다. 신경 가지하고 그리고 척수 사이에 껴있는 디스크인데요. 얘도 이제 잘 조심조심해서 역시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디스크 터진 부분 경계면을 바닥을 열성형을 잘 해주고 나면 이제는 이제 신경 모양이 좀 보이시죠. 여기 보면 커다란 척수, 신경근, 이 가지, 이 아래에 있던 눌려있던 덩어리들이 이제 다 제거가 된 거예요. 마지막 사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끄집어낸 디스크 있잖아요. 네. 걔네들이 실제 이렇게 보입니다. 사이즈가 뭐 한 2cm 좀 넘게 이렇게 되는 사이즈가 디스크 이렇게 덩어리들이 있었는데 얘가 제거가 되고 나니까 이제 다리 증상 또 허리 통증이 좋아지시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저렇게 큰 덩어리가 막고 있었다고 네. 생각하니까 얼마나 아프셨을지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상상이 갑니다. 네, 예. MRI 한번 보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파열돼서 커다랗게 신경 눌렀던 디스크가 제거되고 나면 네. 이렇게 신경교도 넓어지고 역시 보시는 것처럼 껍질이 좀 남아있지만 신경 눌렀던 디스크는 잘 제거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치료 사례 만나보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 척추 내시경 치료를 앞둔 환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짧게 좀 알려주실까요? 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진단을 정확하게 받으시고 그리고 치료를 잘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치료든 치료 정확하게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 치료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소위 재활, 운동도 반드시 잘 챙기셔야 보다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요. 신경이 너무 오랫동안 눌리면 신경에 대한 이 변성으로 인해서 신경병성 통증이라고 말하는 감각 변화를 느끼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아프지 않은데 느낌은 좀 이상하고 다리가 좀 둔하다 또는 뭐 저림감이 좀 계속 있다, 시리다 이런 것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네. 이런 증상이 좀 너무 오래 가면 나중에 우리가 치료를 잘 받으시더라도 후유증처럼 좀 남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증상이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이내에 없어지지 않고 계속된다, 적어도 뭐 한두 달 이상 계속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반드시 진단을 받아보시고 실제 치료를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지 전문의하고 꼭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허리 통증을 다스리는 다양한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성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고요. 오늘 방송이 아쉬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놀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